그리고 이 부분 지금 그 난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숨은 사연이 있어요. 그 전원주택 지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몇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 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해야 되나? 가장 그런 공간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하는 역할이 보통 1인 사역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이처하우징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눈발을 날리면서 이렇게 양양까지 촬영을 왔습니다. 양양 중광정리인데요. 여기 저희가 집을 몇 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제 별장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서울에서 오셔서 이렇게 별장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제 시공을 하신 건데 오늘 눈도 많이 오니까요. 짧게 하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한 거는 뭐 없고 여기는 나중에 마감이 아직 안 돼서 이 석재 데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초만 쳐놓고 날이 좀 풀리면, 왜냐하면 겨울에 공사하면 이게 하자가 생겨서 일단 이 부분은 사용하시다가 봄 돼서 날이 좀 풀리면 그때 석재 데크를 까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그 난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숨은 사연이 있어요. 그 확장하면서 베란다 확장으로 저희가 이제 인허가를 맡아놔서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게 난간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공간이고, 마감재는 이게 수입해서 쓰는 거죠.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쳤어요. 그래서 목조주택에는 가장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마감재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연적으로 어떤 클리닝 기능이 있어서 먼지가 쌓여도 비가 한번 내리면 깨끗하게 이제 그 청소가 되는. 근데 단점이 있다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건데 어떤 기능성에 이제 역점을 둔 거라서. 근데 어쨌든 이제 손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평생 동안 영구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광고를 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뭐 외부 손보거나 이런 것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선택하면 괜찮을 것 같은 재료입니다. 그거 말고는 아직 이제 정원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게 아직 이제 날 풀리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외부는 특별히 저희가 뭐 참고할 만한 걸 뭘 제시해 드릴 게 없어요. 여기 이제 LPG 가스통은 요즘은 이제 거의 큰 거를 이렇게 들여서 옛날처럼 작은 거를 이제 안 놓으시고 거의 이제 큰 걸 하는 추세라서 이제 집집마다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만 특별하면 뭐 모르겠는데 다 비슷합니다. 예, 이제 에어컨 실외기. 얘는 내부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으로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실외기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1층, 하나는 2층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 휠체어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 경사를 주고. 자, 외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카메라도 눈 맞으면 안 되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자,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현관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이제 의자를 좀 놓고 싶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공간이 좁아서 이쪽에다 살짝 나중에 여기 끝까지 가지 않는 뭐 짧은 의자를 하나 놓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그 공간을 살짝 분리해 놓긴 했어요. 요즘 이제 추세 같아요. 이게 타일이 벽 타일하고 바닥 타일하고 거의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게 요즘 많이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체형이 되게 했고, 졸리컷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졸리컷의 단점은 깨지기가 쉽거든요. 이 코너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쫄대를 이제 댔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런 공간은 졸리컷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몰딩을 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물건을 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닿으면 그냥 바로 깨지거든요. 졸리컷은. 그냥 삼연동 일반 삼연동 중문이고요. 그러면 어디부터 볼까요? 거실부터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아까 그 왜 밖에서 봤던 난간이 이 부분이 이제 설계 인허가 맡을 때 이만큼이 그 베란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 확장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맡아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난간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난간이 생긴 거고, 그리고 여기도 천장을 살짝 높였어요. 아주 많이 높이진 않고 일부 공간만 이렇게 잘라서 높였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약간 좀 넓은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여기도
저희가 항상 이제 권장해드리는 그 슬링 팬을 달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에어컨이 사각으로 된 게 큰 걸 달아 놓으셨는데 4A 같아요. 4A 에어컨 같은데요.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천장문 높이인 게 아니고 그 위쪽에다 이제 어떤 창을 하나 놓으셔서 아래에는 이제 여기 이제 커튼을 달 거예요. 커튼을 달면 위에는 사실은 이제 지붕이랑 있어서 햇빛이 들어와도 굉장히 눈부신 햇빛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항상 이제 오픈돼 있어서 이제 빛이 항상 들어오고 밤에는 뭐 달빛도 들어오고 어떤 이런 커튼이 필요 없는 그런 공간이죠. 위층은. 저 천장에 보시면 그 UTP 선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그 와이파이 기기를 이런 바닥에 놓지 않고 위에다가 그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를 해서 매립을 하기도 하고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제 그 부착하기도 해요. 이제 성능이 훨씬 낫죠. 그 전파 간섭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그 천장으로 많이 이 UTP 선을 빼서 거기에다가 그 와이파이 기기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곳이 안방인데 여기 이제 건축주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서 일반 문이 아니고 이렇게 매립 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이제 거의 뭐 그 두 분이서 그 와이프하고 이제 둘이 와서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평소에는 열어놓고 거의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손님 오실 때만 이제 닫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닫이 문보다는 포켓도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일단 방음도 일단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이제 불편해 하실 수는 있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뭐 밑에 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집이 생길 텐데 그래도 2층까지 올라와도 크게 이렇게 막히지 않는 공간이어서 이쪽에다 창을 내신 건데 이제 이 창보다는 조금 앞에 이제 막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옆에 주차장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꾸며질 정원인데 정원을 바라보는 조그만 창을 하나 내셨고 그리고 창이 하나보다는 이제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맞바람치게끔 열어놓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뭐 아직 장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장이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옷방 겸 뭐 조그만 창고인데 이제 다용도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장을 넣으실 수도 있고 그냥 시스템 아마 옷장을 넣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쓰시려고 조그만 공간을 하나 할애 놓으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켓도어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장실이요. 이 집에서 그 건축주분이 꼭 넣어달라고 한 게 이 흰펠 열풍기 겸 환풍기까지 이제 같이 하는 건데 화장실에 들어오면 썰렁하잖아요. 썰렁한데 얘를 틀어놓으면 얘가 이제 지금도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이제 온도 조절해서 굉장히 이제 약간 따뜻한 느낌의 화장실이 되죠. 성능도 되게 좋아서 가격은 조금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좀 설치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천장도 그 흰옥기 무절로 놓으셔서 보통 이게 들어가면 이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흰옥기 냄새가 이렇게 나면서 화장실이 되게 좀 향기로운 화장실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방등도 다 꺼지고 하나만 켜지고 두 개 켜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양 두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등을 매립을 했고요. 천장 등도 제가 4인치, 4인치 등을 매립을 했네요. 4인치도 괜찮고 3인치도 괜찮은데 조금 밝은 걸 원하시는 분은 4인치, 뭐 너무 밝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3인치를 넣으면 3인치가 조금 작아서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빛은 좀 약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방 막힘이 없이 이렇게 거실하고 이렇게 하나로 설치하기를 원하셔서 꽤 조리 공간이 꽤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다른 것들 다 이제 갖다 놓으실 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이제 주방에서 쓰는 뭐 전자제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거의 상부장을 안 하는 추세죠. 옛날엔 상부장이 없으면 조금 어색했는데 지금은 상부장이 들어가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래서 상부장 없이 창을 좀 크기를 키워서 답답하지 않은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아쉽다고 하면, 이런 공간이 사실은 그 서랍으로 넣었어야 훨씬 더 사용의 용도가 좋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넣는 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요. 이게 큰 서랍, 이게 만약에 큰 서랍이 2개가 들어가면 이게 사용해 보면 훨씬 더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예, 놓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더 많은 그 어떤 그릇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기가 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스하고 인덕션하고 이제 2개 겸용으로 되어 있는 걸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편리해요. 사용을 해보면 훨씬 더 편리하고, 따로따로 뭐 예를 들어서 가스는 뭐 보조 주방에다 넣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가스를 써야 될 일이 이게 생각보다 요리하다 보면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덕션하고 가스하고 같이 돼 있는 거, 이것도 참고해 볼 만한 어떤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이에요. 꽤 크게 뺐고요. 여기는 아직 가구 같은 건 이제 안 들어왔는데 충분한 공간을 이렇게 뺐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넓게 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주로 여기로도 많이 이제 출입을 하실 거가 될 것 같아요. 데크를 깔면 나중에 석재 데크 깔고, 그렇게 하면 여기로 많이 출입하실 것 같고, 이제 많이 봤는데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이 방을 아직 안 봤죠. 거실 먼저 보느라고 아직 안 봤고, 그럼 여기가 이제 손님방, 이거 이제 2번째 방인데 아직 이제 살림을 다 안 풀어놓으셨고, 방에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이제 손님이 오시면 주로 이제 써야 될 공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망이 되게 좋네요. 근데 이게 좀 창문을 독일식 시스템 창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옛날 같으면 막 이렇게 썰렁한 느낌이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이제 3중 창이니까 사실은 뭐 벽이나 여기나 이렇게 굉장한 차이를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창문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항상 환기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보면 방범도 되면서 동시에 환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도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항상 열어놓을 수 있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창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잠기고 중간을 열면 이렇게 오픈이 되거든요. 겨울에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 방충망을 항상 올려놓고 쓰셔야 돼요. 겨울에는 내려놓으면 얘가 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좀 상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게 가장 편안한 느낌인데, 좀 낮이라서 별로 이게 표시가 안 나지만, 이렇게 간접등, 이렇게 한번 산란을 하는 거죠. 천장에서 이렇게 한번 빛을 비춰서 이렇게 산란해서 나오는 등이 사람 눈에 굉장히 필요함이 없고 그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주로 뭐 밝은 것이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간접등을 해놓고 살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 잠잘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3개를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이제 손님 화장실인데, 이 집이 화장실이 3개예요. 이렇게 2층에도 이제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흰펠 히터하고 같이 돼 있는 그 다기능 흰펠 기기를 집어넣으셨고,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도 천장을 마찬가지로 흰옥기 무젤로 놓으셔서 확실히 이 냄새가 다르네요. 여기는 이제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하려고 창고를 하나 넣었어요. 찍어보시면 지저분한 것도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이제 창고를 넣기도 하고, 저희가 그 가평 쪽에 해놓은 데는 여기를 이렇게 가구를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서랍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장식장을 넣은 적도 있거든요.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만큼 공간은 사람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높아서 쓸 수 있는데 이 밑에 부분은 사실 이제 버려지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그 가평에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장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다 이렇게 진열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건 이제 그 건축주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만큼은 창고를 쓰고 나머지 공간은 장을 좀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크게 오픈을 시켜놨네요. 난간에 손수침은 이제 나무로 했어요. 왜냐면 평철로만 하는 것도 있는데 평철로만 해놓으니까 너무 차갑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 손수침 부분만 나무를 이렇게 대놓으니까 그 느낌도 따뜻하고 훨씬 디자인적으로도 좀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여기가 2층 방인데 이 방이 제일 사실은 가장 전망이 좋은 방 같아요. 그리고 이 방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 갤러리 창인데 얘가 만약에 더 커지거나 더 낮아지면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아래에 지저분한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선을 조금 더 멀리 가면 내가 보고 싶은 공간들만 보여요. 좀 깔끔한 공간.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하늘이 보이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창이 무조건 커야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항상 그 조건에 맞는 적당한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은 창을 참 잘 낸 것 같아요. 방창이 원래는 이제 2개까지 내지는 않는데 이쪽은 이제 환기를 위한 목적이고 이쪽은 어떤 이제 비율을 위해서 이제 열어놓은 건데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이 방이 느낌이 되게 좋네요. 훨씬. 그리고 화장실. 이 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해야 되나? 가장 그런 공간 같아요. 욕조에 앉아서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자연을 이렇게 접해서 볼 수 있는. 이제 뒤에가 산인데 저희가 사람 다니는 산이 아니고 그냥 나무가 자라는 산이라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뺐어요. 디자인을 조금 강하게 하면 여기서 요만큼까지 내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조금 강하게 한다고 하면 요만큼을 빼요. 근데 이게 건축주의 뭐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느낌이 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횡성에 했을 때는 밑에까지 쭉 내려서 100mm 정도만 물만 튀지 않을 정도만 낮춰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조건의 어떤 그 땅이 있으면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서 앉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약간 높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우리 시선에서 조금 고개를 들어야만 보이는. 그래서 요만큼만 낮췄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집이라는 게 이게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취향이 다 달라서 뭐 나는 이걸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이건 이것보다는 뭐 높은 게 낫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이죠, 이게. 이제 테라스거든요. 이제 담배 피기 좋은 공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담배 애연가 분들이 항상 원하는 공간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의자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면 맛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꿈과 현실이 다른 공간이 바로 이런 공간인데 이제 나중에 여기 아마 이게 막으실 거예요. 이렇게 유리를 해서 이렇게 막으시고 이쪽 열려 있는 공간도 유리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막게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쓰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창이라는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외부와 단절을 시키고 싶으면 시킬 수 있고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할 수 있는데 얘는 뭐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창을 달아놓고 예를 들어 폴딩 도어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렇게 접으면 되거든요.
접으면 다 열릴 수도 있고 닫으면 다 닫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도라고 하면 이게 조금 있으면 아마 여기 다음에 올 때는 창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선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편리해요, 얘도.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제 와이파이 기계를 이제 설치해 놓으면 이 집은 어디를 가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거죠. 어떤 간섭 없이.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여기는 아마 와이파이보다 CCTV 역할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로 이제 누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CCTV 기능을 하는 걸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나머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집 소개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 완전히 파악하겠지만 제가 와서 이렇게 찍는 이유도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보러 다녔어야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집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이 집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뭔가 그 다음 집을 짓는 사람에게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하는 역할이 보통 1인 사역이죠. 한 가지 역할은 제가 대표로서,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회사의 어떤 관리자로서, 그 다음은 또 이제 설계했던 사람, 또 네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뭐 건축주의 역할도 제가 해야 되고,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면 이제 구경하는 사람 역할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깜짝 놀래기도 하고, 와 이런 공간이 있네, 뭐 이렇게 뭐 처음 구경 오는 사람처럼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시는 분들이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어떤 장면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가 다음에 집을 질 때나 뭐 설계할 때 참고해서 저런 부분들은 내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충분히 얻어갈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상을 보실 때 어떤 단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영상을 보는 20-30분 동안에 내가 얻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세상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집을 제가 뭐 20년 가까이 짓지만 한 번도 만족하는 집을 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마 100년을 져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거보다 더 많이 집을 져도 뭐 만족하는 집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대한 뭐 저의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집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열려있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으로 따로 분리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뭐 분리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분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 분리가 있고, 뭐 70%만 분리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을 낸다라고 하면 창이라는 것들은 사실 완벽한 분리는 아니죠. 시각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어떤 다른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열려있는 다른 공간보다 많이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래서 방창은 좀 작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그다음 거실은 우리가 항상 나와서 이제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답답하지 않고 좀 오픈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실은 좀 창이 커야 되는 거고, 어떤 이런 어떤 공간 분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제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좀 점점 단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어떤 뭐 건축에 대한 어떤 방송들 보면 막 숨어 있는 공간, 여기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궁금한 공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숨어 있는 공간은 정말 숨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그러면 이게 사용이 편리하지 않다는 거죠.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다라는 뜻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뭐 만약에 아이들이 다 이제 집 나가고 커서 다 나가서 뭐 각자 생활하고 부부만 남는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제 큰 뭐 하나의 주택을 만약에 내가 설계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럼 저는 벽이 하나도 없는 그냥 공간, 화장실만 유일하게 막아서 쓰고 나머지는 다 오픈돼서 한쪽에 침대, 뭐 한쪽에는 뭐 소파, 한쪽은 뭐 싱크,
이런 공간을 이렇게 그냥 다 오픈해서 뭐 장도 다 그냥 한쪽 벽에다 좀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오픈해서 쓸 것 같아요. 아무 벽이 없는. 근데 이게 이제 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막고 뭐 열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최대한 벽이 없는 상태. 내가 집을 설계할 때나 어떤 의뢰할 때 가능하면 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느낌으로 좀 설계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좀 단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숨어 있는 공간을 좀 없애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필요하고 이 전원주택 지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몇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뭐 2층에 뭐 테라스 이런 거 하지 말고 평지분 같은 거 가능하면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그 한 가지라도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좀 우리 건축주님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뭐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안 좋은 걸 찾아내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저 집은 뭐가 부족하긴 한데 뭐 그거 뭐 나름대로 뭐 좋은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시더라도 좀 좋은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행복보다는 이 공간에서 내가 누가 살고 있는지, 이 공간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집은 평수를 보면 1층 28평, 이제 확장 면적까지 다 해서요. 1층 28평, 2층이 아마 7평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전체 다 해서 한 35평 되는데 이제 세컨하우스예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쉬고 가는 이런 공간인데 세컨하우스 지금 꽤 커요. 그래서 이제 식구가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 있는 시간도 좀 있고. 근데 이게 건물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이 공간이 좋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 공간 안에서 누가 어떻게 그리고 이 가족 간에 얼마만한 사랑을 가지고 이 공간이 추억의 공간이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은 추억이잖아요. 좋은 추억들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 뭐 추억의 어떤 책장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이렇게 책장에서 이렇게 책을 꺼내듯이 추억을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어떤 느낌도 받고 이제 이런 거니까 공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공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시면 공간을 설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짓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주로 책을 본다 그러면 정말 책을 볼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책 보기 알맞은 공간. 나는 주로 뭐 여기서 뭐 바베큐 파티를 많이 한다 그러면 바베큐 파티에 맞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이제 목적 없이 사실 어떤 설계를 하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하실 때 정확한 나의 목적, 이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알고 이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촬영할 때 또 여러분들과 한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디님 수고하셨어요.